예, B형 1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범위 형태로 이제 하고 있고요. 진도별은 우리 A형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차근차근히 받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8문제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민사소법에서 한 번씩 앞으로 8번 동안 골고루, 다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특히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항상 판례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다른 얘기는 이 수업 중에 하도록 하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사를 설립해서 갑회사의 특허출원 공법을 사용한 동일 구조의 단조를 성취하였다 해놓고 1번을 보면 청주지방법원이고, 그 다음에 청주지방법원에다 소를 제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갔고, 그래서 대법원으로 갔더니 상고 이유를 주장하면서, 근데 상고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관할 위반을 발견한 경우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항상 정리해야 될 게 관할을 볼 때 특히 우리 이제 변리사법이니까, 변리사에서 특수한 게 지금 특허소송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특허소송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관한 건 24조입니다. 그죠? 언제고 제가 볼 때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언제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변리사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관할법이 한 번도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반드시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또 판례들도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1번에 관한 판례도 우리 직접적인 우리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관한 문제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2번은 제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한번 풀이해보자 해서 20점 문제로 이제 제가 냈는데요. 잘 보시면 24조 2항이죠. 그죠? 24조 1항하고 2항인데, 2항에 들어가면 이거는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이죠. 그죠? 진할법원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그죠? 지방법원. 이렇게 해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군데, 그러니까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거 이제 표현상 선택적 중복관할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선택적 중복관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 이 선택적 중복관할이라 하더라도 이안 자체가 한다예요, 한다. 이게 뭐냐면 전속관할이에요,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속관할 문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변론에 응해가지고 하항소심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일단 변론관할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위반 문제는 직권탐지주의에 가까운 직권조사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권탐지주의에 가까운 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상고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원래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주지방법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심 판단이 대전고등법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특허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특허법원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지방법원 갔다가 대전고등지방법원 갔다가 대법원 가는 거는, 이거는 관할 위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급심의 관할 문제는 상급심에서 이 관할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로 갔다가 대법원에서 이거를 어디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첫 번째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게 관할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 그럼 우선 관할 위반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관할 위반이냐면, 문제의 소재 해놓고 어떤 형태로든 관할 위반에 관한 논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왜 관할 위반인지를 써줘야 되는 거고, 이 관할 위반에 관한 어떤 문제냐면 특허소송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속관할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론 관할에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거와 함께 그 다음에 논의가 되는 게 관할에 관한 특허 소송에서의 관할 문제를 여기서 좀 써줘야 돼요. 특허 부분까지 이제 써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요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죠, 그죠? 어떤 형태로든 대법원의 판단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2심 법원이 당연히 어디에 되냐면 특허법원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법원에서 이 특허법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송 문제가 이제 새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처리해가지고 이송을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크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할 위반 문제, 그 다음에 관할에 대한 직권조사 문제, 그 다음에 이송 문제, 이 세 가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도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써놨지만 특허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와 그 다음에 관할의 직권조사 문제와 대법원의 이송 문제를, 직권이송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놔야 되고, 이걸 지금 물어보는 자체가 뭐냐면 상고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관할 위반을 발견할 경우 조치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그거는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답안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서술 방법이라든지 논의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쓰냐는 개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쟁점별로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쟁점을 어떤 식으로든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는 당사자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특허소송과 전속관할 문제로 특허소송 24조 2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1심 법원도 관할 위반이 되어 있고 또 2심 법원도 관할 위반이 되어 있다. 여기다가 나중에 이송하면서 요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냐면, 대법원이 이걸 특허법원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대전지방법원으로 보내야 될지. 왜냐하면 1심 법원도 관할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특허법원으로 그냥 이송해버려요. 요 이송법원 할 때 또 논의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논의가 할 수 있냐면, 특허소송이 일반 사건과 하나, 이른바 절차가 다른 소송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을 해버리면 우리 대법원은 이송하지 않고 각하해버리잖아요. 그죠? 여기다 그런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허소송이라는 건 민사소송의 일종의 특별법 형태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절차가 다르거나 형식이 다른, 이른바 소송 절차가 다른 종류의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또 써줄 수 있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써주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야 답안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관련된 그냥 전형적인 관할 위반이나 이송, 여기서 지금 답안지는 안 썼지만 이런 얘기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다가 청주지방법원으로 대법원에서 직접 이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 써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논리적 타당성이에요. 왜냐하면 1심 판결이든 제1심 판결이든 제2심 판결이든 사실관계를 한 번만 판단하면 되니까, 청주지방법원에서 판단하고 다시 항소심 법원까지 와 있으면 항소심 법원,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자체를 판단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한 번에 사실심을 한다 그러면 절차 위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대법원은 20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판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논의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할 위반이 있느냐,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럼 법원이 직권으로 어떻게 이걸 이송 처리할 거냐, 이 세 부분이 어떤 식으로는 답안지에 드러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써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할 위반, 그 다음에 직권조사 문제, 그 다음에 이송 문제, 이 세 가지 각각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답안에 대해서 좀 잘 써주시길 바라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개 채점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관할 위반이 왜 있는지, 그 다음에 직권조사가 왜 있는지, 그 다음에 이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럼 이게 10점이면 대개 여기 3번, 3점, 3점, 3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